안녕하세요. 저는 이만수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거리를 누비며 살았어요. 처음 10년은 회사 택시였고 그 후로는 개인 택시 면허를 얻어 28년간 제 차를 몰았습니다. 사실 택시 운전사라는 직업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거리의 역사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쩌면 우연이었습니다. 원래는 작은 철물점에서 일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죠. 그때 친구가 택시 회사를 소개해줬고 밤낮으로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38년이 흘렀네요. 2018년 4월 17일 마지막 운행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택시 운행을 끝냈어요. 저녁 10시쯤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미터기를 끄는 순간 문득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더라고요. 38년 동안 매일 이 운전석에 앉아 살았는데 자식 같은 택시와 작별 인사를 하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대학생이었어요.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했죠. 그 학생에게 오늘이 내 마지막 운행이다라고 했더니 기념으로 같이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이 지금 제 지갑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볼 때마다 그날의 감정이 되살아나요. 택시 운전사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불규칙한 생활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일해야 수입이 좋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출근 시간 승객들을 태우고 낮에는 잠깐 쉬었다가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운행했어요. 주말이나 명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은 손님이 많아 더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 보니 가정에는 정말 소홀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도 저는 택시 운전을 쉬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도 제대로 함께하지 못한 게 지금도 가장 큰 후회입니다. 마지막에 아내가 한 말이 당신도 이제 몸 좀 챙기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40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집에 잘 없었죠.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과는 정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이는 소원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택시 운전할 때는 항상 다음 손님, 다음 운행만 생각했어요. 월급쟁이들처럼 정년이 없으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했죠. 65살까지 일하면서 이제 좀 쉬면서 낚시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살겠다 생각했는데 현실은 참 달랐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2018년에 6천만 원에 매각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1억 원이 넘었는데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직장인들은 퇴직금이라도 받지만 저 같은 개인 택시 기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 직장인들이 정말 부러워요. 정기적인 월급에 퇴직금에 회사에서 내주는 국민연금까지. 제 국민연금은 6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될 때는 연금 내기도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납부 기간이 25년밖에 안 되어 연금이 적게 나와요. 월 250만 원 벌던 사람이 65만 원으로 살아야 하니 많이 줄었죠.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합쳐도 95만 원인데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눈 떠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죠. 얼마나 많은 밤을 도로 위에서 보냈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그렇게 푹 쉬다가 친구 따라 낚시도 다녔어요. 젊었을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지만 시간이 없어 제대로 못 즐겼거든요. 낚시터에 앉아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유로운 시간도 잠시 급격히 나빠진 건강과 줄어든 수입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15년 전 진단받은 당뇨병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택시 운전할 때는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당뇨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 못했죠. 차에 항상 초콜릿, 사탕 같은 간식거리를 두고 먹었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어요. 길에서 파는 김밥,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죠.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생기니까 합병증이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발에 작은 상처가 자꾸 굼고
2018년 여름 낚시를 다녀온 후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니 당뇨발이라고 하더군요.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3번씩 병원 다니며 드레싱을 받았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신문 글씨가 안 보이더니 이제는 휴대폰 문자도 잘 안 보여요. 안과 의사가 망막에 미세혈관이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몇 번 받았는데 완전히 좋아지진 않아요. 시력이 나빠지니까 가장 힘든 건 혼자 병원 가기예요. 버스 번호도 잘 안 보이고 병원에서 서류 작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에는 유머 소설 읽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글자가 큰 책만 간신히 읽어요. 한 달에 약값으로만 15만 원을 써요.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거기에 안과 치료비, 발 치료비까지 더하면 월 25만 원은 기본이에요. 연금이 95만 원인데 그중 25만 원이 병원비로 나가니 남는 게 얼마 없죠. 의료급여 2종 수급자라서 의료비 부담이 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매달 의료비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젊을 때 몸 관리 안 한 대가를 이제 와서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택시할 때 불규칙하게 먹고 패스트푸드로 때우고. 그게 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겠는데 그게 안 되니 참 허무하네요.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서울 남부의 작은 원룸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너무 부담돼요. 하지만 이사 갈 돈도 없고. 여기가 병원과 가깝고 대중교통도 편해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어요. 작년에는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자고 했을 때 정말 난감했어요. 제가 형편이 어렵다고 당뇨로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닌다고 사정했더니 다행히 그대로 유지해 주셨어요. 하지만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니까 월세도 올리고 싶을 텐데 저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제 방은 작지만 혼자 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방 한 칸, 작은 주방, 화장실로 구성된 20제곱미터 약 6평 공간이 제 세계예요. 오래된 텔레비전과 낡은 소파 그리고 혼자 먹는 밥상이 전부입니다. 벽에는 제가 택시 운전할 때 찍은 사진 몇 장과 아들 가족 사진이 붙어 있어요. 평일 점심은 복지관에서 먹습니다. 65살 이상은 3,000원에 한 끼 먹을 수 있거든요. 영양사가 있어서 당뇨 환자에게 좋은 식단으로 나와요. 저녁과 주말 식사는 직접 해결하고 있어요. 한 달 식비를 20만 원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렴하게 장을 보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마트에 가면 주말 지나면 폐기할 야채, 생선 같은 걸 싸게 팔아요. 그걸 사서 바로 조리해 먹거나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한 번은 금요일 저녁에 닭 한 마리를 70% 할인된 가격에 샀는데 그걸로 3일 동안 먹었어요. 첫날은 닭볶음탕, 둘째 날은 남은 닭으로 죽, 셋째 날은 뼈로 국물을 내서 라면 끓여 먹었죠. 당뇨 있어서 식단 관리가 중요한데 싱겁게 먹고 채소 위주로 먹으려 노력해요. 택시 운전할 때는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당뇨가 더 악화됐었는데 이제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당뇨 환자 영양교육에 참여해 올바른 식단을 배웠어요. 하루 3끼 정해진 시간에 먹고 간식은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반찬도 일주일치를 한 번에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요. 혼자 살다 보니 매번 조리하기 귀찮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아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텔레비전도 꼭 필요할 때만 켜고 전등도 하나만 켜요. 겨울에는 전기장판만 틀고 두꺼운 이불 덮고 자고 있어요. 저번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전기장판을 하루 종일 틀었더니 다음 달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10,000원이나 더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아껴 쓰고 있습니다. 샤워도 길게 하지 않고 세탁물은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해요. 최대한 공과금을 절약해서 월 5만 원 이내로 맞추려고 합니다. 휴대폰은 저렴한 노인요금제를 쓰고 인터넷도 가장 기본적인 요금제로 바꿨어요. 요즘은 유튜브로 옛날 드라마 보는 게 유일한 즐거움인데 그것마저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매달 25일이 국민연금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날만 기다립니다. 통장 잔고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20일 지나면 통장에 얼마 안 남거든요. 제 월 지출은 대략 월세 50만 원, 의료비 25만 원, 식비 20만 원, 공과금 5만 원으로 총 100만 원입니다. 소득은 95만 원이니까 매달 5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남은 예금 2천만 원, 이걸로 몇 년 더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보면 불안해요. 그래도 아직은 어떻게든 살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 중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한 번은 복지관에서 90살 넘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은 연금도 없이 자식들 도움으로만 생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몰랐어요.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알게 됐죠. 동사무소 복지 담당 주무관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기초연금도 신청했고 의료급여도 받게 됐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도움 받는 게 창피했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살았는데 그런 자존심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아야 생존할 수 있어요. 자존심 지키려다 건강 잃고 생활도 무너지면 뭐 하겠어요. 복지관을 처음 찾았을 때는 밥만 먹으러 갔어요. 그러다 벽에 붙은 글쓰기 동아리 회원 모집 포스터를 봤죠. 택시 운전할 때 승객들 이야기 메모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서 한번 가봤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도 못 나왔고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아리 강사가 제 택시 운전 경험담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38년 동안 택시 운전하면서 메모장에 특별한 승객들 이야기를 적어뒀어요. 취미 삼아 한 거였는데 그걸 글로 정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본 서울의 밤 이런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시력이 안 좋아서 글쓰기가 쉽지 않지만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확대경을 사용하거나 동아리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쓴 글을 복지관 소식지에 실어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택시 기사의 야간 일지라는 제목으로 연재하게 됐죠. 처음으로 제 글이 활자로 나온 걸 보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쓴 글을 본 대학생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의 과제였던 것 같은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택시 운전하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유명인도 있었고 인생의 전환점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어요. 2005년 겨울 새벽 3시쯤에 종합병원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을 태웠는데 그분이 막 아내 임종을 지키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말없이 타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운전만 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손님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요. 그때 택시가 때로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울음을 들어주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승객은 2010년 대학 입시 날 시험장으로 가는 학생과 어머니였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학생이 차 안에서 구토를 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저는 괜찮습니다. 제 딸도 저랬어요. 합격했습니다 라고 위로해 드렸죠. 사실 저는 딸이 없었지만 그 말이 그분들에게 위안이 될 것 같았어요. 그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같은 어머니를 다시 태웠는데 자녀가 합격했다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주 1회 택시 운전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져요. 택시 아저씨의 서울 이야기라고 해서 서울의 변화와 제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시니 저도 보람을 느껴요. 예전에 강남역은 논밭이었다거나 88 올림픽 때 택시 영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IMF 때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같은 이야기들이요. 아들과는 솔직히 많이 소원해요. 제가 운전하느라 집에 잘 없었고 아내가 죽고 나서는 더 멀어졌죠. 지금 아들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느라 힘든데 제가 도움 청하기도 미안하고. 아들은 서울에서 100km 떨어진 지방 도시에 살고 있어요. 계약직으로 일하며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데도 빠듯한 상황이라 저를 경제적으로 돕기 어렵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만나요. 아들이 용돈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자기 살기도 힘든데. 그래도 최근에는 전화를 자주 하려고 노력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서로 안부 전화하고 손자 사진도 보내주고 그래요. 가끔은 제가 젊었을 때 좀 더 아들에게 신경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듭니다. 당시에는 생계를 꾸리기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지만요. 작년 추석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찾아와서는 제 방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가전제품들, 특히 20년 된 텔레비전을 보고 마음이 아팠나 봐요. 다음 주에 아들이 새 텔레비전을 배송시켜 줬어요. 처음으로 아들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병원에 갈 때마다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혼자 가다가 버스 번호를 잘못 봐서 엉뚱한 곳에 내린 적도 있어요. 2시간을 헤매다 어떤 젊은이가 도와줘서 겨우 병원에 도착했죠. 그 이후로는 중요한 외출은 항상 도움을 요청합니다. 족부궤양도 아직 완전히 나은 게 아니에요. 발을 항상 조심해야 하고 특별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발 관리 잘못하면 절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 말 듣고 정말 겁났죠. 이제는 매일 발을 씻고 로션 바르고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살펴요. 새 양말도 매일 신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일하는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어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아가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글쓰기를 통해 얻은 성취감, 과거 택시 운전 경험을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기억.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의 잔고를 채워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글쓰기 동아리 활동 중에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주제로 글을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들 결혼식 날이나 아이가 태어난 날, 집을 장만한 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택시 운전만 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서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쓴 글이 손님이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였어요. 잠시 스쳐가는 만남이지만 그 순간의 따뜻한 인사가 제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죠. 발표했을 때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작은 행복이지만 그게 제 인생을 지탱해준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글쓰기를 시작하고부터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력 때문에 쓰기 어렵지만 큰 글씨로 천천히 적고 있어요. 이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예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려주고 싶거든요. 살아있을 때 말로 다 못한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거죠. 언젠가 아들이 일기를 읽고 저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금 95만 원으로는 부족하지만 마음은 부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글쓰기와 이야기 나누기로 채워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 글쓰기 선생님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택시 운전사였던 제 삶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에요.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며 본 동네의 변화,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려주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어요. 그중 한 아이가 저에게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역사책 같아요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픈 몸이지만 이렇게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줍니다. 택시 운전할 때는 그저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 경험과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예전에는 돈이 부족하면 더 오래 일하면 됐어요. 밤새도록 운전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몸도 안 따라주고 나이도 많아서 누가 일을 주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절약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종이에 매일 지출 내역을 적어요. 1,000원 단위까지 다 기록하고 어디서 더 아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큰 돈이 되니까요. 저의 작은 꿈이 있다면 제 경험담을 책으로 내는 거예요. 서울 택시기사 38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요. 복지관 선생님께서 출판사에 문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 책이 나온다면 수익금은 저처럼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당뇨병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38년 동안 사고 없이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축복이었고 지금 이렇게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월세 내고 약가 챙기면 정말 남는 게 없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나눌 수 있는 추억이 있으니까요. 택시 운전사로 살아온 72살 노인의 소박한 삶이지만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